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1월 19일,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요.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오전 시황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실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3분기 실적이 좀 점점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증시는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완료가 되었죠. 그러니까 허무할 정도로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이 20% 이상이고 ROE가 10% 이상인 종목이 94개. 여기에 4분기 혹은 내년 실적까지 상향되는 종목은 이제 34개 정도밖에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34개 종목에는 시총 상위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아무래도 강하게 반등하기에는 쉽지 않은 조건이다라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시장을 이끌려는 어떤 대장 업종, 뭐 대장주가 좀 큰 종목들이 있어줘야 그래도 이끌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작은 종목들은 시장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힘이 좀 부족한 것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보면 업종별로는 뭐 헬스케어, 게임, IT, 반도체, 뭐 소재 부품, 뭐 엔터, 2차 전지 등등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이미 뭐 종목 대장주들이 이미 다 알려진 종목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4분기 혹은 내년은 새로울 것도 없고 기대되는 부분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미 반영을 한 것인지 우리 시장은 이 하락 채널을 좀 하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과매도 영역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매도 영역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첫째는 주의해야 할 점. 과매도 영역에서는 바닥을 쉽게 논하지 말 것. 과매도라고 해서 이제 바닥이구나 했다가 바닥에 한두 개가 더 있으면은 굉장히 상처가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쉽게 논하지 말자라는 것. 둘째, 과매도 영역을 극복 시에는 강한 단기 상승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어떤 엄청난 이 하락분을 다 만회하는 상승이라기보다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아직은 과매도 구간이고 그 구간을 좀 탈출할 때까지는 매우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코스피 월간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간 차트에서 충분히 나가는 것을 충분히 확인 후에 그리고 추가로 더 보수적으로 좀 시장을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기다리는 게 사실 지루하고 고통스럽다라는 거는 다 이해합니다. 예, 이해하고. 근데 아무래도 이 주식은 인내가 또 반이라고 하잖아요. 참을 때는 또 참아야지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서 시장을 대응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오전 시황은 여기서 이제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 자, 제시리버머의 책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이 제시리버머의 네, 타이밍 규칙이라는 내용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하면서 덧붙인 말들을 좀 보는 거거든요. 자,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이제 정리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좀 끊어서 한 번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타이밍 규칙. 큰 돈은 머리로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데서 나온다. 매매에 나서기 전에 모든 요건이 내게 유리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하향식 매매 원칙을 따르라. 그쵸? 바텀업보다는 탑다운 방식을 하라고 이 제시 리버모어가 말을 했었죠. 일단 포지션을 취했으면 그 흐름이 유지되는 한 섣불리 이익을 실현하지 말고 꾹 참고 기다려야 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조정 국면에서 평가 이익이 증발될까 두려워서 빨리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혹은 공매도분을 커버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것이다.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지 못한 숱한 투기자가 수백만 달러를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시장에 진입할 때 또 포지션을 청산할 때는
이 그럴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할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큰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난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두 번째 한번 보면 모든 요건이 내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 한해서 매매에 나서라. 시장에 줄곧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매번 이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때로는 시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필요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365일 주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규칙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장 타이밍에 대한 어떤 조언이 들어있는 것이겠죠. 또 넘어가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잘못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다. 곧바로 손실 부분을 감수하고 손을 털어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주가가 심리적 손절매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곧바로 그 주식을 매도하라. 네. 또 넘어가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식의 행동은 공격적인, 소극적인, 다혈질적인, 극도로 예민한, 직선적인, 논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예측이 불가능한 등등 온갖 성격을 드러내는 인간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분석하듯 주식을 분석하라. 그러다 보면 특정 상황에서 주식이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예측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것이 주가 움직임의 어떤 시점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특성이 있고 다 이 성격이 또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어려운 것이겠죠, 사람처럼. 또 넘어가서 유동성이 낮은 포지션을 청산할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네, 털 때는 털어야 된다라는 그냥 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큰 돈을 벌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는 것만큼 통탄한 일은 없다. 실제로 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이 날려버렸을 때의 어떤 그 뭐랄까요, 심리적 어떤 마음의 상처랄까요, 그게 더 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손실도 아깝기는 하지만 이 팔고 나서 엄청나게 올랐을 때의 그 배 아픔, 그거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죠, 그렇죠? 넘어와서 이 주가가 좁은 구간 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시장 상황에서 시장이 언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미리 예측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시장 지수 혹은 주식 가격이 어떤 방향으로든 이 횡보 구간을 벗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절대로 섣불리 예측하지 마라. 시장 자신이 이 추세를 확정해 줄 때까지 기다려라. 시장을 거스리려 하지 마라. 최소 저항선을 따르라. 또 증거를 따르라 라고 하거든요. 제12버머는 전저점이든 정고점을 뚫을 때 어떤 돌파 시에 이제 매수와 공매도를 포지션을 취했던 투자자였잖아요. 그래서 박스권에선 지켜보다가 뚫었을 때 이제 니콜라스 다비스의 이 박스 이론하고도 비슷하겠죠. 그 이제 트레이더도 그 니콜라스 다비스도 이제 박스권을 이제 이탈할 때 이제 포지션을 취하거나 청산하거나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어떤 레전드들은 이 뭐랄까요? 이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들 말고 이 트레이더들 위주로는 보통 돌파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돌파 매매를 많이 했고, 보통 보다 보면 뭔가 하는 말들은 다른데 결국 다 비슷한 상황에서 매수와 매도를 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또 넘어가서 특정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시간에 시세를 열심히 주시하라. 시세가 가리키는 그것에 바로 해답이 있다. 시세에 드러난 내용에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써봐야 소용이 없다. 주식시장의 주요 움직임 뒤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힘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투자로 성공하고 싶으면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락 시에, 특히나 하락 시에 도대체 왜 하락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이유를 파다 보면은 이미 계좌는 물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기 전에, 파기 전에 일단은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나고 보면 이유는 다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애써 그 당시에 알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넘어가서 이 제시 리버먼은 전환점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전환점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반전 전환점. 이는 시장에서의 기본적 흐름의 변화로서요.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는 완벽한 심리적 시점이고, 기본 추세의 어떤 중요한 변화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 추세의 바닥에서의 전환점인지, 뭐 천장에서의 전환점인지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전환점이라는 것은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와중에 뭐 하락을 하고 바로 여기서 뭐 이런 완전 바닥을 알려주는 것은 알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뭐 횡보를 하다 이제 뭐 정고점을 뚫는다든지 이런 데서 이제 반전 전환점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연속 전환점인데요. 반전 전환점. 추세가 만약에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어떤 반전 전환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추세를 확인해주는 연속 전환점이거든요. 어, 그것은 이제 추세가 진행 아이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이 진행 중임을 확정하는 데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다음번 상승 추세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통상적인 강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요 전환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래량의 폭증을 동반한다는 점을 주목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점은 타이밍의 핵심 도구로서 시장의 진입 및 청산 시점을 드러내는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하는 와중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만약에 거래량이 한번 팡 폭등하면서 좀 어느 정도의 좀 정고점들을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반전 전환점으로 이제 한번 삼아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게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큰 대수롭지 않은 일이죠. 손절을 하면 되니까요. G12범원은 이런 반전 전환점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보고 연속 전환점이라는 것은 이 반전 전환점 이후에 추세가 형성이 되고 이 눌림목 부분에서 이게 눌림인지 아니면 하락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눌림 이후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이 눌림목 부분의 어떤 정고점을 한번 뚫었을 때 이럴 때를 이제 연속 전환점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 눌림 때는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가다가 이 폭등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해주는 그런 느낌을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지만 이때 당시에 제시일보모는 이것을 직접 생각해낸 거잖아요. 지금은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만들어낸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한 투자자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 어 아이고 이 신고가 그러니까 신고점 이 신고점 타이밍 전략에서 매우 이 신고점은요 타이밍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신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로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것은 그 주식이 과도한 공급 물량에 또 굴하지 않고요. 가격이 상승했고 따라서 최소 저항선은 이 앞으로 강력한 상승 경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사람들은 주식이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곧바로 내다 팔고요. 더 싼 주식이 없나 찾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점을 뚫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무서운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시각적으로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신고점 돌파 후 바로 이제 매도를 해버리는. 그래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 투자자들의 어떤 악순환 자체가 이렇게 이제 물렸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본전에 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차트야 다시 빠졌으니까 매도를 하면 정말 잘 된 일이겠지만 보통 본전 근처에만 오면은 팔고 싶어집니다. 이거라도 본전이라도 챙기자라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미 추세는 살아났고 그 뒤에 더 올라가는 경우는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추세는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어떤 신고점을 돌파했다.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이 다시 본전으로 돌아왔다라는 건 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공감을 해주실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제시봉의 이 타이밍 규칙을 이제 좀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어떤 조언들과 반전 전환점과 연속 전환점의 의미
그러니까 연속 전환점, 반전 전환점이 뭐 엄청나게 우와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주식 투자할 때 대입을 해보면 실제로 잘 맞고요. 굉장히 좋은 심플하지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몸에 익혀보시는 그런 좀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